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 한옥마을 도보관광이 제한됩니다.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건데요. 현재는 이를 알리는 홍보가 한창입니다. 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수년째 지속되는 북촌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로구가 오후 5시부터 북촌 한옥마을에 진입하는 관광객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키로 한 겁니다. 단속 대상은 북촌 일대 4개 권역 가운데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촌 11길 레드존으로 3,400제곱미터 구간입니다. 종로구는 자치구 단위에서 북촌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정구역 내 관광객 적발 시 과태료 도입을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달부터 지정된 시간 내 관광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내년 3월까지는 홍보하는 계도 기간으로 적용했습니다. 보행하는 관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법을 집행을 해서 또 실효성을 높일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요게 추진해 가면서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을 함으로써 어떤 그 법적 실효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도보 관광객 단속에는 북촌 보안관이 활동합니다. 기존의 정숙 관광을 알렸던 북촌 지킴이와 달리 구청과 주민이 함께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한옥을 지켜온 주민들은 도보 관광객 단속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저가 여기 살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문제들이 많고 구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좀 제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조금 차단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적극 동참하고 힘을 드리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 지역 지정으로 레드존 일대 관광 시간 제한을 알리는 동안 주민 정주권 회복과 동시에 서울시와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유일한 편백나무 숲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은평구 봉산 편백나무 숲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은평구 봉산입니다. 편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편백나무 숲. 평일인데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봉산 편백나무 숲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예, 그 나무 무럭무럭 자라는 것도 아주 멋지고. 편백나무는 피톤치드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건강을 생각하며 산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 다니는데 열이 안 나요, 몸에서. 아침 먹으면 올라와요, 저는. 아침 먹으면 올라가서 봉수대까지, 봉산정까지 올라가요. 축농증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편백나무 숲이 아침에도 향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봉산은 원래 편백나무 숲이 아니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2014년 어린 편백나무 1,5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후 면적을 넓혀 지난해까지 6.5헥타르 면적에 13,000여 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봉산의 편백나무 숲은 어떻게 보면 서울 유일의 편백나무 숲이에요.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2014년부터 심기 시작해서 지금 10년째 잘 자라고 있는데요. 편백의 효과는 다 잘 아실 텐데요. 그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들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편백나무 숲을 산책하듯 거닐고 싶다면 무장의 길을, 숨이 차더라도 등산을 즐기고 싶다면 등산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전망대 등 곳곳에 휴식 공간이 조성돼 있고 산 중턱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저기 화장실을 지금 올해 또 만들어 놨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외지에서 또 많이 와요. 이렇게. 커피 한 잔에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봉산의 특징은
이제 완만하면서 너네들 너무 좀 재미없지? 그러면 조금 어렵게 계단길이 나오고 힘들지? 그럼 또 완만한 길 나오고 이런 길이 아주 굉장히 재미난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주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편백나무 숲에서 능선을 따라가면 앵봉산 캠핑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높다란 편백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서울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서울 단풍길 103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피톤치드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봉산 편백나무 숲.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과 들에는 단풍이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는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억새의 가을 연주를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공원이 은빛 물결로 출렁입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듯 억새 군락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은 억새는 추수를 앞둔 벼이삭처럼 탐스럽게 금빛 자태를 뽐내며 반짝입니다. 산들 거리는 가을 바람이 불 때면 머리를 흔들며 아름다운 군무를 연출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춤을 추듯 가을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은빛 물결에 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은 추억을 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억새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가을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풍경을 담아봅니다. 평일날 한적할 때 와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와서 이렇게 억새꽃을 보니까는 이제 너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뭔가 주변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와이프랑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을 꽃도 억새숲 사이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는 연분홍 빛깔을 자랑하며 가을이 끝자락에 왔음을 알립니다. 억새밭 한편에 자리 잡은 뎁사리도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가을 축제에 푹 빠졌습니다. 둥그런 공 모양의 뎁사리를 따라 줄을 지어 걷는 아이들은 마치 동화 속 숲속을 걷는 듯 착각에 빠집니다. 335 짝을 지은 어른들도 뎁사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시간을 추억에 담아봅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어서요. 너무 좋아요. 지금 계절은 사실은 초겨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이 뎁사리라든지 뭐 이렇게 억새를 보면은 왜 가을 분위기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하늘공원에는 해마다 억새를 보기 위해 6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아옵니다. 가을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물결. 억새가 준비한 가을 연주회가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빛공예가 주제가 됐는데요. 밤하늘의 별빛조차 보기 쉽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별과 자연의 소중함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로 꾸몄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밤으로 향하는 터널을 지나 다락방에 올라 바라본 밤하늘. 반짝이던 별은 사라지고 도시 불빛으로 밝아진 밤. 동식물에게 생긴 문제들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소개됩니다. 도시의 밝은 불빛 때문에 불안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길가에 환하게 비추는 불빛을 조금만 꺼주면 내가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AI로 구현된 100년 전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선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밤과 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빛공예로 길을 잃은 새끼 바다거북과 밤을 잊고 노래하는 꾀꼬리를 도울 수 있는 놀이 체험 공간도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불을 끄고 빛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연과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도한 빛공해로 인해서 잊혀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자 싶은 마음에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동물, 식물들이 빛으로 인해서 폐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체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공간을 통해서 실제로 별을 보고 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 빛공해가 미치는 영향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는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표방하는 명동스퀘어 1호 전광판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6개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고 향후 10년간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바로 뒤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면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크리스마스를 미리 보듯 산타의 썰매가 화면을 뚫고 나올 기세입니다. 고화질, 대형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영상은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앞다퉈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신비로운 장면을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해당 대형 전광판은 농구장 3배 크기로 매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테마, 광고 등의 영상을 선보입니다. 중구 명동스퀘어 1호 전광판에 본격 가동을 알리는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타임스퀘어를 능가할 수 있는 명동스퀘어가 아마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즐길거리를 찾으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큰 즐거움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구는 전광판 관리를 위해 민간합동협의회를 만들고 명동스퀘어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16개의 이렇게 큰 디지털 사이니지가 남대문로 일대에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명동은 그 어느 장소보다도 그 몰입감, 압도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명동을 오신 외국인들한테 와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멋진 압도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6곳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고 명동거리에는 미디어폴도 설치됩니다. 명동스퀘어에는 향후 10년간 민간 자본 1,70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수익의 일부는 명동 지역에 재투자하고 광고의 25%는 공익광고로 채워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데요. 수험생과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서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52만 2,670명.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이때 수험표를 비롯해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없더라도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등 어떠한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시계는 결제나 통신 기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가급적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 말고 시험장 도착 후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해 본다면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청기 등 신체나 의료상의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필적 확인 문구 역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험생 부모 등 시민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도 이 구간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항공기와 헬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됩니다. 만약 시험 중 지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험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할 방침인데요. 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운행 제한 구역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서울형 키즈 카페를 확대합니다.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 균형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8곳의 서울형 키즈 카페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양천구에는 신정 7동 등 3곳에 서울형 키즈 카페가 운영 중이며 내년 말까지 8곳이 조성되면 모두 11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형 키즈 카페 이용 대상은 0세에서 9세 미취학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이며 우리 동네 키움 포털 사이트에서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구민 편의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배출 방법은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로 김장 쓰레기를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라고 표기한 이후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임 배추나 김장 양념 등은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으로 버려야 합니다. 서울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사고 발생 시 사망 후유장애는 최대 500만 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은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